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재개발, 재건축 진행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무조건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그냥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면은 사실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투자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수익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익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일단 이 재건축 분담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도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거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? 사실 알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공사비라는 것도 단순히 재료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.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다가 떨어지더라도 공사비는 계속 또 그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다른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비용들이 또 오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처럼 그 몇 년 사이에 폭등하는 뭐 그런 일들은 없겠죠. 그래서 물가 상승분 정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그 비용으로 공사를 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오르면 올라지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, 재개발 그 뭐 투자로 접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또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좀 그 저층 주거단지들 그래서 재건축 수익성이 높은 거 그래서 많이 지을 수 있는 곳들은 거의 개발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 좀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지 않으면은 개발 유인이 별로 없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보시고 또 이제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총 비용과 주변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나더라도 분양가를 낮출 수 없는 이제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이제 분양은 잘 안 되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공사하기를 좀 꺼릴 수밖에 없거든요. 수익이 줄어드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축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인 만큼 이 새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새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? 사실 이게 그동안은 재개발, 재건축에 투자 수요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가 되게 강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이제는 좀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, 재개발 수익성 자체가 안 나오고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재건축, 재개발 그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. 오히려 이제 주민들은 노후된 주택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의 장애 요인으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이 필요한데 개발을 못하고 그냥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급도 늘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엔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뭐 폐지한다, 완화한다 이런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런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,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들도 꽤 있고 뭐 신통기획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좀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막기가 어려우니까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현재 뭐 멈춰 있다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수익성에 좀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수익이 좋아야 이제 어쨌든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고 그리고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이 높아야 주민들
분들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원할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뭐 진행할 동력 자체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좀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이제 공급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 분양 단지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강남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당첨만 되면 10억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5억에서 뭐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세 군데 정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단지가 있어서 강남권에 잠실 르엘 미성 크로버 재건축한 단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고 또 한강이 보여요. 한강 조망에 따라서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희소성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평당 한 6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강남에서 그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 분양가가 좀 제일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33평, 뭐 32평, 그러니까 그 전용 8사형을 분양을 받으시면 한 19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입주권 시세를 보시면 조합원 물건 시세를 보시면은 동일한 평형대가 35억에서 40억이요.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청약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좀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에 방배 포레스트자이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. 방배 13구역 이제 재건축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평당 한 6천만 원대 후반 이렇게 책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23억에서 4억 정도 30평대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이제 입주권 시세로는 한 30억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한 7, 8억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는 근데 일반 분양 세대가 너무 작아서 사실 이제 그 좀 도전을 하시면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크로드 서초라고 여기 보시면 되고 평당 6,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도 입주권 시세 한번 보면은 30평대가 30억 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7, 8억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강남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올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단지를 잠실 르엘, 방배 포레스트자이 그리고 아크로드 서초까지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자, 하지만 이제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분들도 많고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초보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신축 아파트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장을 바라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 개인의 그 네. 사정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. 네. 물론 투자금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빨리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초기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신축에 빨리 입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관리처분은 난데 뭐 이런 데 이제 입주를 하시는 게 그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간혹 이제 사업지별로는 조합원 입주권 매물과 또 일반 분양이 예상되는 매물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뭐 차이가 나잖아요. 근데 보통은 이제 관리처분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높아지는데 안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. 이게 키를 못 맞춘 곳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반 분양가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이제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더 낮은 사업지들 가끔 있거든요.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일반 분양하면 일반 분양가만큼 시세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서 투자를 하거나 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무조건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그냥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면은 사실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투자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수익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익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이제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,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
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 보고 판단을 했는데, 이게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 노원구 상계동이라던가 그리고 뭐 미미삼 아파트 뭐 이런 데들은 소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투자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는 보셔야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제 주변 시세를 좀 고려하시고,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 같은 것들 수립할 때 그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잡혀 있는지 보시고 비교를 해서 총 투자금과 주변 시세를 좀 비교해 보시는 그런 이제 그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업지에 뭐 아까 한남 1구역처럼 좀 상가가 많다거나 또 그 종교시설 분쟁도 요즘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사업 지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서대문의 이제 부가현 2구역,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미엄으로는 한 10억씩 붙어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. 종교시설 갈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의 분쟁들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분쟁 상황들,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알박기라고 하는 네. 그런 것들인가요? 그렇죠. 네, 그런 것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본 것 같은데,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변호사님의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, 재건축 시장 관련해서 오늘 우리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. 뭐 굉장히 어려운 투자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또 우리에게 좀 만족스러운 투자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뭐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했던 방송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보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의 키워드 부동산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김예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